2025년 4월 13일 일요일입니다. 12시 넘게 있다가 나왔는데 여기하고 북경하고 오늘 실제 해 시계로 보면은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차이 납니다. 그래서 조금 활동이 늦습니다. 해가 늦게 뜨기 때문에. 오늘은 카르카슈인데 줄여서 카스라고 합니다. 카르카스의 고성 투어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고성 옛날 올드시티가 있는데 그쪽 가면은 이 지역의 옛 모습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 실크로드 당시에 상인들이 오고 가고 했을 때 이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그 당시에 그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고성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고성 관광특구로 이렇게 지도에 안내가 되어 있는데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왼쪽 양 두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현대 스타일로 이렇게 바꿔놨지만 옛날 그 모습을 그나마 조금 더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보안검사를 합니다. 중국은 많은 곳에서 보안검사를 하고 있는데 가는 데마다 혹시 무기 같은 거 가스 폭발물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참 뭐 가게들이 문을 열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하네요. 이건 석류 같기도 한데 석류 맞네요. 조금 오래된 석류 접을 같네요. 또 샤오치엔 스콰이 10위안입니다. 오리지널 석류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아저씨가 이렇게 마대에 의해서 눌리면은 한 접이 이렇게 됩니다. 한 접이 되면은 이게 10위안 우리 같으면은 2,000원 정도 됩니다. 충분한 가치를 하고도 남습니다. 이건 현금 없는 세상입니다. 카드도 필요 없습니다. 카드 기계 놨는 것보다 이 종이 쪼가리 하나에 이렇게 그냥 QR코드 해놓으면은 모든 가게들이 다 현금 없이 거래가 가능하고 심지어 절에 시주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노조도 마찬가지로 요거 하나로 다 받습니다. 중국 와서 많은 돈을 썼는데 카드나 현금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중국 와서 현금 카드 전혀 필요 없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미래 사회가 이미 와 있습니다. 이렇게 오리지널 석류를 우리도 2,000원 스콰이 10위안으로 두 잔을 뽑았습니다. 아주 노론하시고 영감님이 장사 잘 하시네요. 이 카스 줄여서 카스는 해발 1000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가 3000m, 4000m에서 놀았는데 1000m 오니까 날도 덥고 아주 숨쉬기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한국보다 더 따뜻합니다. 이렇게 신선한 석류 완전 원액입니다. 100%. 한 잔 이렇게 마시고 테이크아웃 하면서 이 고성 뒤에 보이시죠? 옛날 오리지널에 신장 위구르 사람들이 살았던 벽돌로 된 그 당시 이렇게 살았다는 것은 굉장히 잘 살았다는 거죠. 지금도 뭐 엄청나게 좋아 보이는데 여기서 석류를 한 잔 하면서 다니는 이 기분은 보통이 아니네요. 죽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적어도 수십 년 전의 건축물 같은데 현재도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진정한 또 여행자들 이런 데서 민박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오늘이 일요일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제법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이쪽에 뭐 한옥마을, 전주 한옥마을 이런 느낌으로 현지인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사진을 찍고 그럽니다. 자기들도 의상, 고유 의상을 이렇게 차려입고요. 옆에 건물도 뭐 그렇게 썩 오래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고성에는 건축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큰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데 이것도 100년은 좋게 돼 보이는 그런 건축물입니다. 뭐 사람들 난립니다. 이렇게 감성적인 골목골목마다 자기들 의상을 또 차려입고 아우 멋있네. 이 골목도. 여기 건축 재료를 보면은 제가 건축을 또 전문으로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맞는 이 지역은 완전히 사막 지역입니다. 사막의 오아시스 도시죠. 카스는 그에 맞는 그런 건축 소재를 다 사용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브라운 컬러, 모래, 샌드 컬러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베, 커피를 여기서 가베라 그러죠. 한문으로 읽기는 커피로 있습니다. 커피. 커피점도 이렇게 감성적인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고, 이거는 최대한 천천히를 다녀야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여기서 빼내기 다니다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주 천천히 건물 하나하나 보면서 카페도 분위기도 보면서 또 사람 구경도 하면서 그렇게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아직 시간이 일러서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았는데 오후 되면 엄청난 사람들이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앉아서 커피를 마시게 되는데 외부 음식 반입 금지라고 또 테이블 위에 써놨네요. 당연하겠죠. 카페에 앉아서 멍 때리고 카스 고성 여기 써 있네요. 카스 고성을 쭉 천천히 걷는 고 맛, 재미, 뭐 느림의 시간 이걸 즐기는 곳이 이곳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그냥 호텔 좋은데 바로 붙어 있는 고성각 바로 붙어 있는 호텔 좋은 데서 잤는데 제대로 이 고성을 즐기려면 이는 민박을 하고 현지식 아침 조식을 이렇게 먹고 하루를 며칠을 이렇게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모나코에서 이런 건축물에서 며칠 이렇게 있은 적이 있습니다. 현대식 건물에 우리가 익숙해 있고 현대식 호텔에 익숙해 있는데 실제로 이런 데서 자면은 그 나름대로 굉장한 현지의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추천합니다. 현장을 들어와 봤습니다. 외관은 고치지 못합니다. 외관은 고치지 못하고 내부는 콘크리트 또 쳐서 현대식으로 사람들이 거주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유럽 다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요즘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 도시 심의를 받아서 그 도시에 맞게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 주식인 빵이죠. 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도 난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카루카수는 사막 타칼라마칸 사막 끝절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크로드로 가는 사람들이 이 오아시스를 따라서 이렇게 오다가 요 쉬는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 사막의 그 미시한 모래가 항상 뿌옇게 이렇게 있습니다. 시에서 굉장히 노력으로 나무를 많이 심고 지금 여기도 나무 많이 심겨져 있죠. 그렇게 끄덕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물도 많이 뿌리고 이들은 그냥 요 카페 커피 파는데 앞에서 건너편의 자리에서 이렇게 앉아서 지금 죽치고 있습니다. 저 깃발부대 또 오네요. 여기 깃발부대 중국 사람들이 주요 관광지이기 때문에 깃발부대들이 또 많이 왔습니다. 앞에 이제 큰 대로변에는 여기 또 스포츠 로또를 하네요. 사람들이 열심히 끌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 도박 좋아하죠.
사진 찍으러 왔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하고 자식하고 저 카메라 전문 카메라맨을 데리고 고성의 큰 길로 나왔습니다. 큰 길로 상당히 큰 대로네요. 옛날에 이 정도 폭의 길이에 도로 같으면 상당한 번화가 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한복 대여, 위구르 옷 대여해 주는 데입니다. 집마다 강렬한 컬러 문이 보이죠. 출입문. 각각 종류별로 굉장히 컬러풀하게 출입구가 되어 있습니다. 파랗게 해가지고 아프리카의 사파린 같네요. 사파린 지역에 모로코. 실크로드의 중간 도시인데 그 당시 사람들이 상인들이 와서 얼마나 놀랬겠냐 하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도시가 굉장히 크고 현대식으로 시설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실크로드 분위기를 물씬내기 위해서 장식들을 많이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한데 사진 찍고 난리네요. 이 동네는 그렇게 뭐라 그러나 관광객들이 조금 들어오는 동네가 돼서 그대로 순박함이 남아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또 목 조각을 열심히 깎고 있습니다. 어디 쓸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이 문틀 장식용으로서 있는 데 쓰는 나무 조각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 완전 뒷골목이죠. 근데 쓰레기 하나 없이 뭐 관광지로 자기들도 키우려니까 이러는데 현재 중국이 그렇습니다. 어디 가든지 바닥에 쓰레기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만 쓰레기 많습니다. 일본, 중국 어디든지 너무 깨끗합니다. 도시들이. 제가 이렇게 카스 고성을 거닐고 있으니까 저도가 실크로드의 상인 같지 않습니까? 저도 물건 좀 샀습니다. 여기서 항초 케이스가 너무 이뻐가지고 샀는데 여기 와서는 실크로드 상인처럼 저도 해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물 잔뜩 많이 살 것처럼. 마다 너무 깨끗하게 청소를 했고 또 가게 전방에 애들이 딱 우리 어릴 때 그런 식으로 아이스 케이크 쪽쪽 빨아먹고 있네요. 재밌습니다. 아주. 이거는 소고입니다. 소고고 전통 악기에다가 전통 문양을 입힌 거고 여기는 실크로드 도시답게 이렇게 낙타와 아라비안 나이트 램프 이런 것들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구했습니다. 이 키르기스탄 모자인데 어제 말타 그 마포한테 빌려달라 했더만 절대로 안 된다는데 제가 오늘 가게에서 한번 써봤습니다. 이게 들고 갈 건 안 되고요. 여기는 한복 신장 위구르 복을 입고 이렇게 사진 촬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기도 한 팀 있고 여기도 한 팀 있고. 예. 주문이 많네요. 뭐 손을 들으라든지 뒤로 돌아서라든지 계속 사진차가 떠들고 있습니다. 얼굴을 좀 패라든지. 여기 온 것은 애성벽이 찾아서 왔습니다. 아직은 뭐 왜 성벽이라 하기에는 그런 모양이 아닌데 일단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아토시는 민족 그 부족 이름입니다. 아토시 부족들이 여기서 살았던 흔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여기 성벽이
고대 카스 지역의 성벽입니다. 이런 모양을 한 건데 여기만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문 모양 보이시죠? 아치 현재는 지금 무너져 있는데 이 길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고성에 들락날락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카스 에이시던트 시티월 이렇게 돼 있죠. 약 2000년 전에 2000년도 더 된 그런 성벽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성벽에는 그 당시 모습들을 이렇게 주석 뭐 이렇게 백화로 백조각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를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있는 위치가 요 남쪽 출입구입니다. 남쪽 출입구고 아까 서쪽 출입구에서 왔고 큰 도로가 지금 현재식 도로가 이렇게 쫙 가로지르는데 뭐 유물 파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갈 곳은 또 동쪽과 북쪽 출입구 쪽에 모스크와 여러 가지 또 건축물들을 보러 가겠습니다. 다시 큰 도로변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수공예 품, 다 대부분이 그런 가게고 민속 옷 대여해 주는 곳 그렇습니다. 제가 자꾸 이 찍는 거는 얼마나 지금 멀리 보입니까? 저까지 쓰레기 하나 없다는 것. 우리나라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골목골목 다 쓰레기 하나 없습니다. 물론 관광지라서 그렇다고 이야기하지만 중국 자체가 어느 시골에 가든지 이제 길에 쓰레기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말 반성을 해야 됩니다. 파리 사람들은 더 반성해야 되고요. 그건 온 담배꽁초가 길에 너부지게 버리기 때문에 충격을 받죠. 공산주의 국가들은 한 번만에 하지마 이러면 다 안 합니다. 구악기, 그러니까 유로 악기입니다. 한국 구악기는 아니고 제가 표현을 구악기를 했는데 악기점입니다. 전통 악기도 있고 우리가 텔레비전 보던 그런 악기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물론 핸드식 기타도 있고 바이올린도 보이고요. 서역에 오면은 이렇게 건조되어 있는 과일 견과류가 많습니다. 여기가 고온 저습하기 때문에 아주 식물이 잘 자랍니다. 식물이 잘 자라고 특히 포도, 대추 이런 게 잘 자라고 그것을 또 건조한 날씨에 자연 건조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여기 특산물입니다. 대추, 포도, 금포도 이렇게 말린 것이요. 대추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큰지. 저 중만 하는데 아주 아유 농사가 잘 된다는 거죠. 이건 호박씨네요. 호박씨. 이 오면은 100년 된 전통 찻집, 식당 이런 것들을 다 우리도 100년 된 식당 뭐 이렇게 국시에서 지정해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년 된 이상 된 집은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음식 배달하는 친구를 양손에 지금 짜장면 들고 저렇게 배달하러 다닙니다. 아주 신기합니다. 안 쏟고 다니네요. 오후 되니까 사람들이 또 쏟아져 들어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요 카스 고성에 온다고 이야기하더만 오전에 좀 조용했거든요. 지금은 바글바글합니다. 옛날 집에 이렇게 식당을 차렸는데 풍악을 지금 울리고 있습니다. 악단들이 생음악 라이브로 이렇게 식당 손님들을 위해서 라이브 음악을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있는데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관이 있네요, 여기에.
옛날 옷을 입고 이렇게 빌려주는 사진관이네요. 이렇게 타일 보셨죠? 여기에 소고도 마찬가지로 이게 신장 위구르의 이쪽 민족 우구르 타지키스탄하고 좀 틀립니다. 위구르족의 전통 패턴을 이런 식으로 아주 화려하게 벽에 타일도 가고 속옷에도 이렇게 데코레이션 했네요. 장식을. 조롱박인 것 같은데 조롱박을 가지고 조각을 이렇게 해서 러시아 인형처럼 마시카로? 뭐 생각이 잘 안 납니다. 러시아 인형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파네요. 뭐? 보루나. 예, 호롱박이랍니다. 조롱박. 들이 많은데 이것은 옥의 재료로 써집니다. 여기 호탄 지역이 이 사막 요쪽이 이 옥의 주 생산이죠. 그 줍는 거죠, 강에서. 그래서 상당히 옛날에는 그냥 헐값에 팔았는데 지금 상당히 비싼 돈으로 팝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옥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금 좋아하고 옥 좋아하고 이거는 꽃, 장미꽃이라는 각 꽃을 차로 담아 먹는 거죠. 우리도 국화차 있지 않습니까? 예. 보이십니까? 이 미세먼지 푸른 거요. 항사바람이 여기는 사막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불어와서 하늘이 저리 부했습니다. 오늘 그나마 상태가 좋은 겁니다. 저기에 카스탑이 보입니다. 뭐 별 의미는 없고 사막에 그냥 우뚝 높이 있어서 산이 없기 때문에 시내를 구경하는 거죠. 이 미세먼지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게 좋지만 또 너무 호들갑을 떠는 것 같아서 일단은 맨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스크 들어가려고 왔는데 4시에 지금은 안 된답니다. 4시에 돼야 오라고 이야기하네요. 4시에 아마 예배를 한다고 그러고 중국의 대부분의 관광지는 65세 이상 공짜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60세부터 노인을 치는데 65세까지는 중간 노인 15위엔이고 일반인은 30위엔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4시에 다시 오든지 안 오든지 하겠습니다. 이거 오만리샤 칸진 옌링 즉 오만리샤의 능입니다. 무덤인데 지금 모두 4시 위에 오라고 이야기해서 지금은 일단은 철수합니다. 여기 고성에서 또 하나 관광 스포트이기 때문에 왔습니다. 외관은 중앙아시아에 가면은 이런 탑이 많죠. 딱 그런 식으로 외관을 지금 만들어 놓으신데요. 여기는 거의 중앙아시아 문화입니다. 이사 칸 왕이라는 이야기죠. 칸의 기념 능입니다. 우리 같으면 왕능이죠. 세종 대왕능 뭐 영호 뭐 있죠. 선능 뭐 이런 식으로 그 임금의 능이입니다. 아주 큰 도로로 나왔습니다. 도로 오른쪽과 왼쪽 고성이 양쪽으로 도로가 문화재를 파괴하면서 만들어낸 도로네요. 어쨌든 해가지고 저희들이 본 거는 왼편에 있는 카스 고성을 지금 다 봤고 이제 식사를 하고 다시 반대편에 있는 고성을 내부를 가서 또 커피도 마시고 좀 멍 때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식당을 찾고 있습니다. 중앙에 강장 쪽에 식당인데 바글바글합니다. 저희들도 웨이팅 해가지고 왔는데 양고기를 먹으려고 들어왔습니다. 러시아 오면은 이 사슬리 계통, 저 꽃이 이거 먹어야 됩니다. 여기도 여전히 맛있네요. 우리 입에 딱 맞고요. 중국 사람들 금 좋아합니다. 여기 신장 위구르 사람들도 좋아하고요. 만두는 조금 안 맞습니다. 우리가 만두를 피가 얇은 걸 생각하는데 엄청 두껍습니다. 송편 마치 송편 먹는 것처럼. 그러니까 만두를 그냥 한번 먹어보는 건 좋은데 조금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시장 왔는데 온통 뭐 건가루입니다. 건과 이게 뭐지? 아몬드. 아무도 네. 작가 작나? 네. 같은 만두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딤섬은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안이 보일 정도로 얇지 않습니까? 중아시아 이쪽은 조지아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두껍습니다. 스크림집에 오늘 불티가 났네요. 여기도 날이 좀 덥거든요. 반팔 입고 있는데 우리 여행객들이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수인성으로 해가지고 질환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장염 따위. 이거 쇼핑몰로 들어왔습니다. 고성에 붙어 있는 쇼핑몰인데 상품들이 많이 있고 가격도 착합니다. 이분들 생긴 새가 완전 중국 사람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 전부 다 금빵들입니다. 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요즘 금값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다 금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오후가 되니까 사람들이 무지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길에 다니기가 힘들 정도로 옛날에 종로에 우리가 다니기 힘들 정도의 그런 상황입니다. 물건 팔러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빤수도 팔고 집에 쓰던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완전히 뭐 신났습니다. 시장. 이 뭐 동으로 만드는 거 빗자루 파는 사람, 양말 파는 사람, 완전히 돗대기 말로 그야말로 돗대기 시장입니다. 떠리로 팔고 그 편에 또 더 면적이 넓습니다. 이쪽 고성도 대단하네요. 여기 국가 관광 A 5개입니다. A 5개가 최고의 등급입니다. 과연 그 정도로 카스 고성 대단합니다. 건축물이 그야말로 신장 그 위구르에 딱 보기만 봐도 여기 신장 위구르구나 하는 정도의 건축 양식입니다. 다른 거는 믿음이 안 가서 못 먹고 여기는 저 브랜드거든요. 전국적으로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망고하고 아이스크림은 안 시켰습니다. 이 따뜻한 걸로 지금 시키고 먹는데 중국 사람들이 엄청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데라고 이야기하네요. 소학교, 초등학교도 교육 방침도 적어놨네요. 당에 충성하고 뭐 이런 이야기겠죠. 아주 여기 분위기 맞게끔 이렇게 지었습니다. 끝없이 이렇게 석류도 팔고 꼬치도 팔고 하는 가게들이 고성 전체에 아주 쫙 깔려 있습니다. 고성이 엄청난 면적이거든요. 거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오늘 특별히 일요일이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택시를 타고 10콰이 그러니까 한 10위안인데 우리 돈 한 2,000원쯤 되네요. 항비원 입구까지 도착했습니다. 여기 항비원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항비원 안에 들어가가지고 항비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왔습니다. 항비원이 굉장히 넓고 여기서 전기버스로 다니면 편합니다. 일단 여기 관광투센터에서 한번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저는 항비엔 묘 입구인데 여기 싹 돌아보면 여기가 공연장이거든요. 러브스토리를 쭉 공연하는데 여기가 하루에 2번 합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두 번, 오후에 2번, 하루에 4번이죠. 그렇게 하는데 5시 반에 6시 공연인데 지금 6시가 돼가지고 공연이 끝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간표가 있네요. 이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은 공연을 볼 수 있습니다. 의원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요 정원회가 정면으로
한번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항비원 시앙페이 위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분이 바로 이 정원의 이 묘지의 주인공인 향비입니다. 향비. 이 항비원이 공원이라는 뜻이죠. 공원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 항비를 기리는 여러 가지 조형물과 나무, 또 스토리, 공연 이런 것이 지금 쭉 돼 있고, 항비원 건물은 무덤이죠. 그거는 저 뒤편에 있습니다. 아직 안 보입니다. 항비원이 보이죠. 일종의 뭐 인도의 타지마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타지마할 그런 개념으로 왕비를 위한 무덤입니다. 지금의 중국 영토를 만들었던 청나라 시절에 당시 청나라는 이 위구르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근데 이미 유분여고 이 지역에 공주에 있던 황제를 데려가 가지고 청나라 황제가 후궁으로 그냥 만들어 버렸습니다. 후궁으로 만들었는데 그녀의 무덤이 바로 이 항비원입니다. 왜 항비냐? 그 왕비의 몸에는 독특한 냄새가 났습니다. 독특한 냄새가 나서 이름이 별명이 항비라고 이렇게 별명이 지어져 있습니다. 아주 그 청나라가 융성했을 때 건능제는 항비를 매우 아꼈는데 항비는 결국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하고 어떻게 자살로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여인을 마음을 녹여야지 그냥 강제로 뭐 이렇게 하려면은 안 되는 그 교훈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 묘지는 일가족이 다 지금 묻혀 있는 무덤으로서는 인도 타지마할과 마찬가지의 버금가는 아주 화려한 이 러브 스토리가 가득 담겨 있는 어쩜 비극이죠. 이 나라의 왕비가 청나라가 이 나라를 점령하면서 데려가 가지고 후궁으로 삼고 끝내 정조를 지키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은 그 뜻을 굉장히 기려서 그 시신을 여기에 묻어 드리고 그 뜻을 기렸다고 하는데 이 지역민의 자존심이죠. 근데 사실은 무덤이 여기에는 없답니다. 어떻게 간지 나도 잘 모릅니다만 사실은 그 무덤이 항비의 시신은 여기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내부로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타지마를 다녀왔습니다. 그 무굴 제국의 왕이 아주 왕비를 사랑해서 전 재산을 날라버렸던 그 무덤 같는데 그와 못지 않는 그런 아름다움입니다. 여기서 조명을 이용한 사진 촬영은 안 됩니다. 이 중앙아시아 지역에 오면 이 건축물들이 미나렛, 첨탑들이 아주 우리 무랑 수준의 베를린 기둥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배가 볼록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시각적으로 똑바로 했으면은 아주 불안해 보이거든요. 우리 무랑 수준의 베를린 기둥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배가 툭 튀어나오게 해서 건축물 전체가
안으로 기울어지는 모습이 아니고 독립된 기둥의 그런 모양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걸 만약에 똑바로 했으면은 건물 기둥이 미나렛이 안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아주 그 건축술, 미술 이런 원근감 이것을 그대로 살린 건축물로 보면 되겠습니다. 1951년도에 복원을 한 건축물입니다. 그전에는 붕괴 또 재건 이렇게 반복을 많이 했는데 위구르로 인해 자존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역사 해설가가 단체 개인들 해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을 좀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중국말 조금만 알아들으면은 역사 해설가의 설명을 좀 쭉 듣고 다니면은 훨씬 나을 텐데 아쉽습니다. 그렇다고 한국말 해석이나 오디오 가이드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위구르인이 중국 사람한테 저항했던 그런 자존심의 상징으로 영웅으로 이렇게 추앙을 받았다고 하니까 중국과 위구르의 그런 관계 그렇게 새삼스럽게 좀 여겨집니다. 결국 독립 의지가 많다는 거죠. 아직까지. 안에는 두 사람의 이렇게 스토리가 있지만 5대의 가문에 걸쳐서 72개의 무덤이 있습니다. 항비는 바로 이 주인공인 아팍 호자의 외손녀입니다. 호자 가문의 호화롭고 할애했던 삶을 엿볼 수 있는 궁전과 루각 침실이 현재 보존되어 있습니다. 부속 건물들에 대한 설명이 쭉 가이드가 하고 있는데 따라 슬쩍 다니도 무슨 말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해석이 없어 유적지를 이리 보는 거는 조금 의미가 반감밖에 안 됩니다. 이 건축물에 대한 설명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아쉽습니다. 은 잠깐 나와 있긴 합니다. 1873년도에 그랜드 모스크를 지은 그런 곳이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름 하이앤 로의 모스크의 유일한 타입이라는데 조금 뭐 이렇게 이해가 안 됩니다. 높고도 낮다? 저 해석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모스크입니다. 항비묘를 보고 이제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항비원 정원을 좀 감상하면서 정원을 아주 잘 갖고 있네요.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지금도 뭐 일하시는 분들 수고 많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활 상황을 모형으로 동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건도 팔기도 하고 왜 생수병을 파는 거예요? 그거 누가 갖다 놨네요. 집국게. 지금도 뭐 시장에 다 이런 모습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난도 있고요, 저게. 난 만드는 하덕이 있네요. 아, 요 꼬치도 굽고 있고, 마차도 타고. 이 도자기 장사네요. 요거는 또 물레를 트는가요? 물레도 틀고. 사랑에 들어오면은 항비를 여러 가지 이렇게 그렸는데 사실 고정이 된 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아름답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항비를 그려놨습니다. 그나마 여기 가장 가까운 고정인지 사람들이 여기서 사진을 많이 찍네요. 보이시죠? 이 사람들 독립할까 싶어가지고 무장경찰, 무경 써놨네요. 아예 총을 밑에 땅으로 항하게 해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옆에는 또 경계를 하고 있죠. 아까 우리 그 항비원 앞에는 장갑차가
한 대 또 서 있고요. 끊임없이 이 사람들은 생김새부터 틀리기 때문에 또 중국의 영토에 6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강화하기 때문에 석유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독립에 대한 의지가 많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굉장한 겁을 주고 있습니다. 까불면 죽인다 이런 식이죠. 그 대신 투자를 많이 합니다. 해서 지금 현재는 한족이 이주가 많아서 한족 비율이 한 70% 돼가지고 오히려 위구르족보다도 훨씬 비율이 높습니다. 민속 공연을 하는데 왔습니다. 여기가 입구고요. 여기는 배우들입니다. 배우들이 지금 간식을 먹고 있네요. 한 4가지 춤을 추고 또 간단하게 음료를 주고 30위안 1인당 30위안입니다. 이런 데 와서는 또 한번 민속 춤을 한번 보는 것도 좋습니다. 마음대로 먹고 수박도 주고 30위안이면 괜찮습니다. 공연도 보고 공연장도 나름대로 멋을 냈네요. 호객 당할 만합니다. 이렇게 진수성찬에 이렇게 춤을 춥니다. 머리에 그릇을 5개나 올리고 춤을 춰도 안 떨어집니다. 이 머리에 그릇이 5개 전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지수성찬은 우리가 또 포함한 가격입니다. 꼭두가시 인행처럼 남자하고 여자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스토리 같습니다. 꽃을 나다가 친정 아버지한테 혼났습니다. 아주 친정 아버지가 쫓아냈습니다. 그래도 딸을 보내야죠. 에이, 영감도 딸 시집 가야지. 좋았습니다. 뭔가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들어갔다 나왔다고, 얘가 지금 진두주의가 쫓아내기도 하고, 남자 하나를 두고 쟁탈전인가? 이렇게 4가지 춤을 추고 5가지 과일과 그 다음에 티, 그 다음에 지금 묵은 껍데기에 이제 수박 이렇게 해가지고 공연 보고 30위안입니다. 1인당 6,000원. 괜찮습니다. 좀 쉬어가기도 하고 민속춤도 보고.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다 이쁩니다.
바짝 차려야 됩니다. 밖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남자들 꼬시기 시작합니다. 아, 이제 꽃이. 이제 얘는 꼬시는데 안 넘어가네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골목은 사람들이 많이 줄었고, 이렇게 메인 도로에서는 사람들이 버글버글합니다. 보이시죠? 끝없습니다. 여기가 입구입니다. 간바잘 시장이라는 이야기죠. 네. 아니, 밤에 조명이 들어오니까 더 건축물들이 화려합니다. 성을 이루고 있네요. 밤에 오니까 도로변에도 저렇게 등을 많이 이렇게 해놓고 중국스럽습니다. 도시답게 이렇게 낙타로 조형물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아마 중간 지점쯤 될 겁니다. 수안에서 시작해가지고 두낭을 거쳐가지고 이스탄불까지 가는 중간쯤 될 정도로 굉장히 먼 거리에 우리들이 지금 와 있습니다. 광장에 아침에 본 그 광장인데 저녁 때 또 다른 분위기입니다. 우리 과일을 좀 샀습니다. 체리하고 살구하고. 여기 낙타는 대부분 쌍봉 낙타네요. 낙타는 실크로드답습니다. 낙타가 굉장히 털이 많네요. 보통 저리 털 많은 낙타는 못 봤는데 여기는 낙타는 쌍봉이고 털이 많네요. 이제 고궁, 올드시티 들어가는 데는 다 검사를 맡아야 됩니다. 밤이고 낮이고. 그러면은 밀란을 일으킬까 싶어 그렇습니다. 독립운동, 총이나 기타 등등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그렇게 검사하는 겁니다. 숙소로 호텔로 가는 길인데 골목도 이렇게 아주 밤 야경도 참 멋있습니다. 노란 사막 컬러에 불빛도 또 노랗게 그렇게 조명을 해놨네요. 이 골목이 좀 특이합니다. 밤 되니까 더 환상적으로 이렇게 바뀌네요. 이런 골목에서 차 한잔하고 그렇게 가면은 참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밤이 지금 깊었습니다. 9시가 10시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숙소에 자고 내일은 허텐과 사처 쪽으로 이동을 할 생각입니다.